안녕하십니까. 기적의 눈 건강법 김영삼 저자님의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영삼 저자님을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이라 보통 일을 하면 끝내고 집에 갈 시간이고 상당히 피곤할 시간입니다. 이런 야간 시간에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전, 그러니까 대학생의 나이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실은 들어봤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문제에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리빼기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리빼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항아리에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그 오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때까지는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 잠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이렇게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오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몸도 커지고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오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 항아리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항아리도 깨지 말고 오리도 다치지 말고 오리를 빼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과대학 학생 때 존경하는 그 선배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빼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약에는 여러 종류의 약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하제가 있습니다. 사하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속에 적체물이 있을 때 설사를 시켜서 그 좋지 않은 기운을 빼는 약들을 얘기하는데 사하제를 좀 투여해서 몸을 좀 홀쭉하게 만들어서 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한 후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어떤 후배는 그게 아니고 조금 몸을 좀 기름칠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면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렇게 해서 빼라는 문제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뭐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가끔 이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제가 생각했던 결론이 뭐냐면 이 오리가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오리가 나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 그럼 과연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 이게 아마도 이 항아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어떤 인연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라면 내 부모가 있고 또 결혼했을 때는 자기 자식도 있겠죠. 하여튼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이 피를 나눈 관계 속에 보호의 인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인연은 뭐가 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제 지인들도 와 계시고 모르는 얼굴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시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이 항아리도 다치지 말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리가 나일 것 같다는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오리인 나도 다치지 말고 나를 자유롭게 해보라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 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도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르다가 한 7년쯤 경과해서 드디어 제가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빼라고 했는데 오리를 빼면 되는구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혹시 진짜 이 답을 알고자 하시면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7년 걸려서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한테는 참 의미심장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3번째 기적의 눈 건강법이란 책을 쓰게 됐고 여기에서 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기적이 보통은 제가 알기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하고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렇게 써져 있고 또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적의 눈 건강법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보고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내부적으로 들어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하지만 이게 기적과 같은 것들이 많이 써져 있지만 내가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기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은 그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삶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모든 일어난 일들이 실은 기적이 아닐까.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실은 있을 수 없죠. 거기 말 자체에 나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라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겠죠.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그 다음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돌이켜서 과거를 살펴볼 때 그건 전부 있을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그 과거를 지나기 전 현재적 입장 쪽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를 본다. 시간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자기 일어난 삶의 어떤 일들은 실은 하나하나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뜨여 있다면. 그래서 저는 삶은 참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기적이다. 혹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런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삶은 좀 더 의미가 커질 것 같고, 큰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눈 강의이기 때문에 눈 강의가 언제 시작하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은 나이가 꽤 들어서 장장 52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가족도 와 있고 고3짜리 제 딸도 와 있는데, 이 52이라는 이 나이를 오면서 제가 과거에 한우를 오픈했을 때, 처음 오픈했을 때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한우를 이렇게 오픈을 했고, 그때 당시에 한우를 오픈할 때 보통 한의사들이 오픈을 하면 어떤 식으로 오픈하냐면 보증금 한 2천이나 3천, 이건 이제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천이나 3천, 그리고 월세는 대략 50만원, 60만원 혹은 70만원, 이 정도가 평균 한의사들이 한의를 오픈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95년도가.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두 개의 갈등 국면이 있는데, 지금의 송내역이라고 하는 곳에 송내역이 있었죠. 이 송내역이라고 하는 곳에 북쪽은 굉장히 지금 번화가고, 남쪽은 과거에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송내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두 곳에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제가 잡아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딱 오픈하고 싶은 장소가 2000에 60짜리 남부 쪽에 좀 가난한 곳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자리를 봤는데, 여기다 오픈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아들아, 이 자리는 오픈을 해도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환경이 좀 그런 느낌이었고, 바로 송내역 그 지하철을 타려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밖으로 북쪽으로 나와보면 이 큰 건물이 있는데, 송내역 광장이 있고, 그쪽에 한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그럴싸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층에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자리는 지금 2000에 60보다 한 3배 정도가, 3배, 4배 정도 비쌌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다 오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 어머니가 저한테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그 자리에서 북부 쪽에 그 자리에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옥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김영삼 한의원이었습니다. 김영삼 한의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오픈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그때 95년도는 김영삼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좀 안티가 딱 많았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떡을 그 당시 때는 조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그렇게 오픈하기 직전까지는 한 달에 제 용돈이 한 20만 원, 1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거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월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거액이죠. 그 당시 때 금액으로 그걸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 환자를 보면서 그 과정이 상당히 스트레스풀했었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한다고 할까요? 예. 아마 지금 모든 업종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일희일비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풀하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한 1시간쯤 지나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아플까? 한의사였지만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층에 한의원이 있었고 4층에 내과, 홍내과가 있었는데 그 홍내과에 가서 최초로 내시경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시경을 해봤더니 12장 궤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2장 궤양이나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제 몸에 제가 상처를 입힐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던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근데 한 6개월 정도 진료했을 때죠. 제가 환자를 보면 아침 이제 9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7시까지 진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 눈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자 눈을 보고 설명을 하고 이러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 그 12장 비양에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시점부터 환자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환자 눈을 쳐다보면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너무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환자 눈을 안 보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러면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내 눈이 이럴까? 왜 이 환자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지? 이게. 그리고 너무 극도로 눈이 막 필요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좀 잠을 못 자서 혹은 눈을 과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리저리 한의학 책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책을 찾아봐서 거기 안과 파트에 동의보감에 있는 책들을, 처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거 쓰면 나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약을 다려서 간호사한테 약을 다려가지고 먹어봅니다. 근데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분명히 그 책에는 속효산 써져가지고 빠른 효과를 내는 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약을 다려서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 약은 실은 한의사들이 보면 전부 다 안과 관련해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약제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내 눈이 그렇게 필요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약을 달여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약을 투여를 해보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한테 냈던 문제, 오리배기 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그런 문제들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몸에는 조금 저한테는 삶인 측면이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습관이었던 속에서 이제 제가 명상, 대체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환자 볼 때 환자를 보지만 그 시간 외에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소식은 어느 순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성전처럼 제 뇌리에 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안구 건조 환자를 보면서 처방으로 사용하는 약인데 그 처방이 저한테 성전처럼 날아왔죠. 그래서 근데 그 처방 구성 중에 일정한 처방 내용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한의사한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약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그런다 해서 뭐 위험한 약제는 아닌데 근데 그런 소식이 와서 이거 먹으면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이 약을 달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을 달여서 바로 딱 먹었는데 오후 2시부터 눈이 피곤해지는데 오후 2시에 피곤한 현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비하다.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수가 해서 저녁에도 한 번 더 먹죠. 약이 너무 씁니다. 약이 너무 쓴데 그 약을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며칠 이렇게 먹는데 그때 이제 3층과 4층에는 병원이 쭉 있었어요. 김영삼 한의원도 있었지만 뭐 아까 얘기한 홍내과 혹은 민경석 치과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이제 이 3, 4층 그 원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치과 원장이 눈이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원장님 눈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증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치과를 부천 쪽에서 할 때 엄청나게 치과가 잘 됐는데 저희 건물에 딱 와가지고 치과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치과가 환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명씩 하루에 뭐 가까이 보다가 하루에 한 10몇 명 오니까 그 환자들이 따라서 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임대였지만 그분은 분양이었습니다. 분양이면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꽤 송내 광장에 바로 첫 건물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꽤 높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좋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세봉을 그 민경석 원장한테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걸 드렸던 목적은 이 세봉을 먹고 분명히 나한테 약을 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감감무소식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잖아요, 또. 그래서 소식이 없어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눈이 좀 좋아지셨으면 내려오셨을 텐데 왜 안 내려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약이 정말 신비한 약인 것 같다고. 내가 한 봉 먹었더니 눈이 거의 증상이 사라지고 두 봉을 먹었더니 치료가 다 된 것 같아서 한 봉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이게 1호 환자, 2호 환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때 눈 피로는 안구 건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때 눈이 피로했었지 안구 건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오는 상태의 병, 눈에서 오는 상태의 병은 눈피로입니다. 눈피로. 안정피로라고 하죠. 안정피로. 이 안정피로가 먼저 오고 이 안정피로가 와서 한 8년 정도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안구 건조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안정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급성적으로 눈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정피로가 오는 그 시간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라는 게 오는 것은 이 8년이라는 눈피로 과정이 거쳐서 눈피로가 처음 2시에 눈이 좀 피로해지는 걸로 시작해서 한 5년 정도가 되면 오후에 눈이 대체로 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되면은 오전에도 약간 피로하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8년이 되면은 이제 8년쯤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이 피로하게 돼요. 근데 이 눈피로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쉬어주면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쉬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초기 눈피로는 쉬어주면 말짱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눈피로입니다. 그런데
쉬어줬는데 30분 뒤에 또 눈이 만약에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미 그 상태는 안구 건조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구 건조는 만성병입니다. 급성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구 건조 내가 인공 눈물을 넣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은 급성으로 온 게 아니고 만성 과정을 거쳐서 온 상태입니다. 지금 실은 저녁 7시 반이 지나고 8시쯤 되고 이런 벌써 8시를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실은 눈이 피곤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그래서 제 책의 끝머리에 보면은 눈 건강법들이 있는데 그걸 잠시 여러분들한테 시행을 해서 좀 편안하게 한 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식 씨가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눈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보세요. 자. 혈자리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서 여기 보면은 눈에 빠트 정면을 가보세요. 이 눈썹 있지 않습니까? 눈썹의 정중앙 눈동자가 정면을 딱 봐보세요. 정면으로 눈을 딱 봤다고 했을 때 정중앙 선이 있고 그 눈썹 바로 위, 그다음 눈썹 위에서 약간 한 1촌 정도일까요? 한 2cm 정도 지점, 이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양백혈이라는 혈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 바로 위에 정중앙혈이고 광명이라는 혈자리예요. 광명. 그 다음에 이쪽 눈썹 끝에 여기가 찬죽이라는 혈자리고 눈썹의 중간에 여기가 어혈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눈썹 끝이 있죠. 이게 사죽봉이라는 혈이에요. 그 다음에 눈 안쪽으로 이쪽이 정명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눈 끝에 이쪽이 바로 동자르라는 혈자리예요. 그 다음에 눈 정중앙을 봤을 때 바로 밑에 이쪽 아래 눈썹 쪽에 걸리는 쪽 정중앙이 승읍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사백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를 실은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극. 일단 가볍게 쓸어주는 자극. 자, 전부 눈을 감아보세요. 전부 눈을 감고 자, 오른손 검지, 뭐 어떤 손가락을 사용해도 됩니다. 가볍게 눈 동자 정면혈부터 여기 아까 얘기한 여기에 있는 혈을 이렇게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한 7번 쓸어줘 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7번 정도 쓸어줍니다. 다 쓸어주셨죠? 그러면 그 위에 눈썹과 눈 사이를 또 한 7번 정도 쓸어줍니다. 눈을 감고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뭐 힘있게 쓸어주는 게 아니고 가볍게 쓸어주면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눈썹 부위를 또 한 7번 또 가볍게 쓸어줍니다. 양손으로 하세요. 양손으로. 양쪽 눈을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한쪽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눈썹 이쪽을 또 이렇게 한 7번 정도 또 쓸어줘 보세요. 자, 이렇게 쓸어주셨죠. 그 다음에 눈동자, 눈 감았을 때 눈 아래쪽, 눈 안화 부위라고 하는데 이 안화 부위를 가볍게 7번 또 쓸어줘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을, 안화의 아랫부분을 또 한 7번 쓸어줘 보세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 부분을 이렇게 또 7번 쓸어줘 보세요. 이렇게 총 7개 부위를 상정을 합니다. 7개 노선을. 자, 눈을 떠보세요. 좀 눈이 좀 맑아진 것 같죠? 이거를 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법으로 눈이 상당히 편해지죠. 이게 가볍게 쓸어주기라는 여기 책에 제 책에 이게 제 책인가요? 제가 준비했던 책이 이 책이 맞나 모르겠네. 아닌데. 하여튼 제 책을 차 안에다 놔두고 안 들고 왔네요. 여기에 다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볍게 쓸어주기고, 그 다음에 톡톡 쳐주는 겁니다. 가볍게 톡톡 쳐주기. 지금 아까 쓸어준 그 상황 그대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7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톡톡 쳐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치는 것이 이 비밀이에요.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했던 부위 그대로 이렇게 7개의 노선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가볍게 쳐준다는 것은 이렇게 가볍게 쳐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고 당기는 것을 추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밀고 당기듯이 이렇게 그 노선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가볍게 쓰러졌던 거, 툭툭 쳤던 그 부위들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눈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닥 들지 않는데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눈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지압법입니다. 아까 얘기해줬던 그 혈자리들을 지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압하는. 지압하는 게 있을 수. 좀 눈이 시원해지고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은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이 혈자리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그 경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울어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12개의 큰 대경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이 큰 경락이 있는데, 이 경락의 경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냐면 전 팔꿈치 아래,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이쪽에 인체의 주요 경락 경혈이 다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인체에 흐르는 모든 그 혈액순환, 모든 병은 순환이 안 돼서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침을 넣을 수는 없을 거고, 그냥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극을 주는 건데, 이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를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한 10번씩 이렇게 자극을 가볍게 주면 이쪽 경락이 다 풀리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타격을 주면서 가볍게 치면서 전체적으로 실은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돌려서 이쪽을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해줄 수 있겠고. 그래서 내 몸이 좀 피로하고 그러면 이걸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즉 이게 오수혈이라고 해가지고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혈인데, 그 오수혈이 아래에 다 있습니다. 폐장의 오수혈도 여기에 있고, 심장의 오수혈도 이쪽에 있고, 간장의 오수혈은 다리 쪽 이 밑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의 오수혈도 이 다리 쪽에 다 있어요. 비장의 오수혈도 다리 쪽에 다 있고, 이렇게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들은 전부 이 아래쪽에 다 있습니다. 제 책의 끝부분에 이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시면 실은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 몸에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건강하고 싶을 겁니다. 자, 건강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전부 건강하고 싶네. 예. 그럼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건강해져요. 건강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지금 건강하다는 걸까요? 건강하지 않다는 걸까요?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 건강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냐면, 나 건강 안 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싶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말이 시가 됩니다. 정말 말에 힘이 있고, 생각에도 힘이 있고, 마음 먹기에도 힘이 있고, 행동에는 진짜 힘이 있죠. 이게. 그것이 다 하나로 일치가 돼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일들이 굉장히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나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계속 먹고, 나 건강해지고 싶은데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만 계속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건강을 WHO에서 정의한 게 있는데 아시는 분? WHO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당시 때 정의를 내릴 때. 그래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 대학교 때니까 80년도죠. 근데 아마 90년도 초반부터인가 건강의 개념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뭡니까? 영적. 네, 맞습니다. 영적인 건강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에 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신적인 것을 그닥 신경을 쓰기는 쓰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고,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놀랄만한 정도인데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술 먹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술을 먹어요. 예. 그러면 그게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는 술에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장사가 없어요. 최근 2주도 안 됐는데 제 매형이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매형인데 그분이 59살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기로 그분이 술을 어느 정도 드셨냐면 술을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의 소주를 한 병 반에서 두 병을 한 2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드셨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 연휴 기간 때 다리가 아픈 걸로 시작해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연휴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일반 의원급이나 여기 한의원에 가서 침 맞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혈압이 너무 낮으니까 혈압을 올리려고 투여를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투여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격리실 같은 데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격리실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6일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 조카들이 거의 일남일녀가 있는데, 그리고 제 누나, 이 사람들한테 그 소식은 청천벽력입니다. 지금 우리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한 30년 먼저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게 하는 원인자가 뭐냐? 실은 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술에 장사가 없는데, 그거 먹고 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폐혈증으로 간 거지만, 그 상황을 쭉 제가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으로 갔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인공 눈물 넣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인공 눈물 넣고 계시는 분. 자, 인공 눈물을 넣었더니 자기 눈이 안구 건조라는 곳에서 치료가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 환자가 아무리 넣어도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고,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에 써져 있는 것을 제가 이걸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려고 가져왔는데, 미국 소아과 의사인 맨델존은 의사의 위험한 진료 행위로부터 환자가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한다. 현대의학은 사고에 의한 부상, 급성 맹장염과 같은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5%밖에 치료할 수 없다. 이건 양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또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주로 진통제로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치우치게 된 원인은 의사들이 음식과 약초, 단식, 효소, 침, 뜸 등을 통한 자연 치료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음식과 약초, 침, 뜸 등은 수천 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런 얘기가 그 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실은 제가 20년 전에 오픈해서 제 눈 피로를 치료하면서 결국 지금 현재는 안구 건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인다한원 대표원장인데, 이 안구 건조는 양방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인공 눈물 넣어도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구 건조 환자를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넘버가 거의 이제 3만 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전부 심한 환자들입니다. 그냥 인공 눈물 정도 넣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아픈 환자들, 눈이 아파서 뜰 수가 없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주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피로 단계를 거친 뒤에 안구 건조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피로 단계에서는 금방 치료가 됩니다. 제가 금방 치료됐듯이. 이게. 근데 안구 건조 단계로 진입해 있는 사람은 금방 치료가 안 돼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치료합니다. 내가 눈에 통증이 있다.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은 늦은 거죠. 근데 하루 종일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심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눈에 통증이 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통증이 있을 때 눈을 감아야 편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눈을 감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눈을 계속 감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못 뜨죠. 실은 그쪽 부분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환자분이 지금 한 분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그분 개인을 위해서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 어찌됐든 이 안구건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기적의 눈 건강법에서도 밝히고 있고, 두 번째 책인 안구혁명에서도 많은 환자의 예를 거론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흐름. 우리 사람한테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이 마음의 흐름에, 즉 감정의 흐름에는 7가지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자,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은 뭡니까? 화냄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의 감정이 있고, 또 생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픔의 감정이 있고, 공포심의 감정도 있고, 놀램의 감정도 있습니다. 한해 쪽으로는 이걸 7정이라고 해서 희노우사 비공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중용자리를 벗어나서 7기가 될 때 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7정 정도는 내 몸의 건강을 유의한 상태 속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감정의 흐름이 극도로 이기적이거나 극도로 어떤 집착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게 그때 7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맑았던 기운이 탁한 기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까? 힘이 안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아, 진짜로? 네. 여러분 웃으면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겨요. 웃으면 막 웃는 사람한테 힘 주라고 하면 실은 힘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희즉기산이라고 해서 웃으면 기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흩어지면 피도 흩어집니다. 기를 따라서 피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즉기결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기가 뭉치게 됩니다. 이게 우주기소라고 해서 근심을 가지면 기가 사그라들어요. 기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가진 사람은 기운이 항상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공포심을 가지면 공주기하라고 해서 기가 밑으로 쭉 깔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름에 공포영화 한번 봐보세요. 일단 소름이 쫙 돋을 때 기운이 쭉 등 뒤로 해가지고 쭉 뻗어 나가는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공포심일 때 기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즉기란이라고 했습니다. 놀래면 기가 어지럽게 이렇게 하는데, 실은 술을 마시면 기도 어지러집니다. 예.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기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놀란 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게 돼요. 이 기운 상태가. 이렇게 기운이 내 마음 상태에 의해서 기운 상태가 변화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 기를 항상 고르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가지고 있으면 피도 그러게 됩니다. 우리 기의 흐름인 경락도 그러게 되고. 예. 근데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흐름이 너무 극단을 달리거나 이렇게 되면 기운도 그러게 되고, 피도 그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실은 많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써져 있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지금 질의응답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일단은 안구 건조는 치료가 되는 병이다. 눈피로는 당연히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책에 처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방들은 실제로 제기동에 가서 약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 약이지만, 그래도 진료를 받지 않고 지었을 때 제가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잖아요. 하지만 지어 드셔도 될 처방으로 이렇게 엄선해서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네요. 이렇게 야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쩌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삶이 매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에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